맞춰가지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자,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이 뭘로 이루어졌냐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그 빠른 시간에 좀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여기 말에 있는 것처럼 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블록이 뭐냐? 그러면 어떤 정보의 단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어떤 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주로 담겨 있는 게 거래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면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래, 그러니까 거래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우리가 얘기한 요즘에 뭐 사람들 여기 한국에 살짝 비트코인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비트코인의 거래가 될 거고, 뭐 블록체인이 거기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뭐 그 어떤 뭐 나하고 저 사람 간에 어떤 뭐 약속을 이루어져서 뭐 물건을 사고 팔든지 아니면 다른 계약을 하든지 모든 그런 거래를 했을 때에 그 정보가 입력되는 그 방, 그게 이제 블록 단위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거래 정보가 체인으로 연결된다라는 거니까, 거래 정보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장부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페이지별로 넘겨가면 거기에 내가 했던 거래들, 뭐 가게 하시는 분들 거래 내역들이 쭉 있다 그러면 그 거래 내역들이 이렇게 각각의 페이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블록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블록하고 뒤에 블록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게 그 체인 방식이라는 게 뭐냐, 앞에 블록하고 뒤에 블록에 서로가 연결고리가 있어서 앞에 거하고 뒤에 거가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이렇게 계속 연결돼요. 그 연결되는 방식이 뭐냐면 암호화를 해서 연결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뭐 크립토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크립토라고 하는 게 암호화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되는 정보들이, 거래 정보들이 암호화되고 서로 연결돼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와서 누가 위변조를 하기 힘들다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해킹하고 위변조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해킹은 뭐냐면 누가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시스템적인 거에서 보안 시스템을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거 자체. 근데 해킹을 해서 플러스 거기다 이제 위변조까지도 할 수 있는데, 순수하게 위변조는 뭐냐면 내용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무선 인터넷 한다고 그러면 누가 중간에 껴가지고 내용을 엿들고 뭐 이런 것들이 해킹이 되는 거고,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자기가 그 내용의 그 비밀을 알아내는 거, 그런 것이 모두 해킹에 해당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위변조는 와서 내용까지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암호화가 된 다음에 앞에 뒤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한쪽을 요거를 바꾸려고 하면 뒤에 거 앞뒤 거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 전체를 바꾸기 전에는 위변조가 불가능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immutability라고 하는 걸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 불가. 그 기능이 사람들한테 뭐를 주냐면, 비즈니스하게 맞추면 트러스트를 주죠. 그죠? 그래서 신뢰 기술인 거예요. 결국에는 뭐 굉장히 이게 블록체인 뭐 거창한 게 아니고,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트러스트를 준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거래라는 거를 할 때, 트랜잭션을 할 때 가장 관심 있는, 가장 본 게 뭐예요? 신뢰성이잖아요. 내가 쟤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물건이 진짜냐? 뭐 이런 것들. 그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그런 대안들, 그런 것들이 가장 비즈니스적인 요소로 들어가는 거에는 가장 적합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각각을 받는 거고,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화폐 거래. 그죠? 돈을 주고받을 때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기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런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서 그 이게 사실은 기술이 뜬 거지, 뭐 이런 원리적인 거는 그 전에도 있었고, 그 내용이 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그 블록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것들을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할 거냐라는 그 블록들을 이용해서 할 거냐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중앙화, 뭐 한국어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특정한 그 부분이
이 전체 거래를 이렇게 지배하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뱅크나 이런 걸 보면 중앙집중적인 은행이 아니고 우리 거래를 하면 너나 뭐 이렇게 서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거래의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거래를 한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그랬을 때에 거래의 주체가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거래할 때 우리 컴퓨터를 하니까 결국에는 각각의 컴퓨터들이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 중심에 있는 그 노드들이 각각 트랜잭션을 하는데 그때의 노드들끼리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로 연결된 노드들이 전부 다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블록체인이 모든 노드들의 거래 정보가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갑을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동등한 입장에서의 거래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벌써 기본적인 요소가 블록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트러스트를 주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노드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가 모든 거래의 주체가 됨으로 해서 어떤 중간에 어떤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다양한 응용 쪽에서는 블록체인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드들이 각각이 또 자기의 고유한 그런 그 권한을 갖고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처음에는 이제 어느 누구도 참여할 수 있어요. 누가 참여하는데 어떤 조건을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참여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한 참여를 하게 돼서 이제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오픈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따 설명한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그 이제 누구나 들어와서 그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노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어느 누구 하나 컨트롤하는 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컨트롤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왔을 때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만장일치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만장일치로 갔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만장일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여기에는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컨센서스라는 거는 그 모든 노드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거래를 했을 때 어떤 거래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의 일치를 봐야 되는 그 의견의 일치를 봐주게 하는 기술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오픈되어 있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그 노드들이 아니면 그 참여자들이 전부 다 선한 생각을 갖고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주 나쁜 생각을 갖고 와서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거기에서 뭔가를 답을 치려고자 하는 우리가 그 영어로 머리셔스 노드라고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이거를 통제하는 방법이 없죠. 이 안에서는 전부 다가 다 똑같은 위치에서니까 그거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그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을 주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오픈된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런 그 전혀 그 좋은 의도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을 어떻게 배제하느냐 하는 거 했을 때 이제 그 우리가 전문적인 비잔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아군 중에 적군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 적군이 섞여 있을 때 내가 어떤 공격 명령을 내렸을 때 그걸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 하는 것들을 고민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풀어서 그거를 알고리즘을 한 게 이제 비잔틴 프로그램이라는 걸 풀었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하나 전형적인 방법이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이 오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 걸 쓰죠. 그거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 프루프 오브 워크는 딴 게 아니고 그냥 누가 와서 나쁜 짓을 하려면 굉장히 나쁜 짓을 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그 나쁜 짓을 얻는 베너핏보다 그 나쁜 짓을 해서 얻는 베너핏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노력량을 훨씬 증가를 시켜서 그런 의도를 못 갖게 하는 게 프루프 오브 워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는
굉장히 많은 한마디로 퍼즐을 줘요. 그래서 그 퍼즐을 가장 먼저 푼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마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